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군포시 오금동 그 1곡 아파트인데요. 네. 저희 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 그 진행 과정 중에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 어떤 이유가 생겨서 집을 팔고 싶은데 리모델링 계획도 있고 네. 또 저희 그 가까운 금정역에 뭐 GTX 들어오는 어떤 호재도 있고 그래서 네. 제가 언제쯤 집을 파는 게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면 네. 지금 말씀 주신 군포 오금동의 율곡 아파트, 이거 지금 주택 하나만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그런데 이걸 좀 매도해야 한다라는 상황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는 호재, 그리고 주변에 GTX가 들어오는 호재, 이런 호재들을 좀 반영을 해서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매도 타이밍 한번 대표님과 정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몇 평 갖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22평 보유하고 22평 갖고 있습니다. 있군요. 자, 최근에 이제 여기 한 2년여 동안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19년부터. 맞죠? 네. 이 가격이 왜 올랐을까요?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네. 네, 왜 올랐다고 보세요? 전체적인 지금 부동산 흐름 때문에 오른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항상 부동산 시장은 출발점이 우리 부동산 시장이라는 표현하면 뭐하지만 아파트 시장. 우리 아파트 시장의 출발점은 지금까지 보면은 서울 강남부터 출발이 됐어요. 맞죠? 네. 강남부터 출발이 돼서 서울이 전체가 다 같이 이제 올라가요. 그러니까 눈이 들어보셨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누르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쓰겠죠. 네. 정책을 쓰니까 거기 돈이 옆으로 빠져나가죠. 네. 그래서 이제 풍선처럼 옆으로 삐쭉삐쭉 나온다고 해서 풍선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율곡 아파트가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재건축이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해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아질 거야. 이런 힘은 거의 없어요. 신도시라는 것이, 일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 리모델링 정도 수준 이상을 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런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얘기 하셨죠. 검정역 주변에 GTX니. 검정역에 있는 GTX가 여기가 이제 개통이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개통. 네. 개통이 되면은 그래 검정역으로 이사를 가자 라고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까요? 물론 그 주변의 편의성이 그만큼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3번에 있는 여기 3단지 율곡 아파트로 들어가자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네. 3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환승역을 통해서나 등등 해갖고 편리한 거는 분명히 더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편리성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분들이 그래 율곡으로 가자 이렇게 하기는 힘들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GTX에 대한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입주할 시점 되면 약간은 더 플러스, 개통 시점이 되면 약간은 더 플러스 될 소지는 당연히 갖고 있지만 네.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1년, 2년, 3년, 3년 계속해서 다른 데는 안 올라가는데 이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매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려사항은 별로 안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올랐던 이 내용은 풍선 효과인데 풍선 효과라는 것은 언젠가 분명히 풍선 효과라는 건 언젠가는 푸르르 하고 풍선이 바람 빠지듯이 빠지잖아요. 네. 실제 여기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전 3년 거주했습니다. 3년 거주하셨군요. 이거 그럼 구입하신 지도 3년이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93년도 그 점에서 입주를 했을 텐데 06년도에 말이죠. 네. 06년도, 07년도, 08년도 이때가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아주 폭등을 한 시점이에요. 네. 그 폭등한 시점에 이 아파트도 역시 풍선 효과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지금처럼 아주 커 보이지는 않았지만 네. 나타났던 것이
바로 풍선 효과가 꺼지면서 그다음부터 2018년 정도까지는 뭐 약간의 상승 이후에는 거의 수평으로 가다시피 갔거든요. 네. 그게 경기권에 있는 모든 아파트 특징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풍선 효과의 과거 경험치를 빗대어 보면은 얘들은 쉽게 언제 빠질지는 몰라도 풍선 효과라는 것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느 한순간 빠지거든. 그 한순간 빠지는 게 언제냐면은 매수자들이 야, 더 이상 이건 위험해 하고 안 사버리면은 그때부터는 파는 사람은 팔아야 되고 살 사람은 없으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시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3년을 있었고 그동안에 가장 가격이 올라갈 때 이 집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3년 이전에 이거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별로. 그러면은 지금은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하지 말고. 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더 올라갔었을 때 살 사람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쯤 바로 매도 시기를 잡고 매도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서울 같은 데도 아까 뉴스에도 보셨지만은 매도자들이 이제는 전체 시장에서 매도자들보다 매수자가 적은 시장으로 다시 또 바뀌었어요. 네. 뭐 이러다가 또 뭔가 좋아지면 다시 또 매수자가 조금 좋아지는 시점으로 바뀌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가격이 쭉 상승되는 시점에서는 언제나 매수자들이 늘 더 많은 시점인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매도자가 오히려 더 많은 시점으로 전환됐다.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보다는 충분히 어느 정도 올랐고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사서 뭐 조금은 올라갈지 몰라도 별로 그렇게 남을 것 같지는 않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라는 마음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 시점에서는 파는 사람은 빨리 서둘러서 팔아야 되겠죠? 이해 가세요? 네. 네. 그렇게 제 의견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